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시각을 위해서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3포인트고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실까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저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증시 먼저 훑어보죠. 쉬어가는 나스닥, 올라오는 러셀 2000 해주셨는데 미증시 전체적으로는 다 우상향 기조입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2만선, 최근에는 19,000선 요 부근을 앞두고서 좀 살짝 속도 조절 나오고 있고요. 러셀은 뒤늦게 좀 불이 붙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계속해서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이 두 시장의 차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매주 이 글로벌 모멘텀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최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우존스 쪽이 좀 아무래도 강한 형태, 이게 좀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 되지 않은 모멘텀이죠. 특히 업종이 많이 갈립니다. 다우존스는 전통 에너지 쪽, 좀 바이오, 또 소비재, 산업재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보면은 금리 인하 기조를 띠던 올해 후반부를 제외하고는 올해 내내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우존스 얘기를 드리는 거는 러셀 2000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다우존스는 거의 한 1% 올랐죠. 전일 기준으로. 나스닥은 플러스 0.16, 그러니까 소폭 강보합 정도 됩니다. S&P 500은 당연히 그 중간값 정도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유가 반도체입니다. 약해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한데, 이거 약한 게 좀 굉장히 꽤나 길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섹터라든지 종목들을 보면은 뉴욕 증시를 좀 추종하는 형태를 띱니다. 최근 디커플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쫓아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나스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러셀 2000이 올라오니까 우리 코스닥이 강하게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에는 이제 러셀 2000 차트를 안 띄워놨는데 정고 때에 다시 트라이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포트에 담아야 될 업종이 갈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는 저는 최근에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안 드리는데 좀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삼성전자 정도가 이제 싼 맛에 들어가 볼 법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자리에서 횡보 정도? 튼튼한 애들이 횡보하고 나머지는 사실 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반도체도 허다하니까요. 근데 이게 지속적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전일자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S&P 글로벌 서비스 PMI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57 나와가지고 확장 국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2월 FOMC 금리 동결 확률이 43%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더 올라갔었는데, 우리 금리는 어차피 예측이 불가능해요. 계속 바뀔 겁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 실질 GDP 성장률도 나올 건데,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금리의 이제 동결 가능성, 인하 가능성이 또 한번 튈 겁니다. 다음 달에도 예정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증시 분위기는 금리에 따라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스탠스만 좀 보자. 그리고 스탠스에서는 글로벌에서 잘 나가는 업종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에너지 쪽 있잖아요. 제가 오늘 따로 멘트로 적어오진 않았는데, 가스 쪽이라든지 원전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에는 미증시와 국내 증시 간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다뤄봤다면은 이제 미증시 내에서 다우의 상대적인 강세, 이것이 에너지원이라든지 이쪽에 구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네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부터는 아마 국내 증시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바이오네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바이오에 대해서 좀 훑어봤었고, 그때는 또 HLB가 급등락이 막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한창 했었는데, 한 주 사이에 바이오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 후반에 알테오젠 급등락도 있었고요. 과연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개발 쪽 안심해도 될 것인가? 그리고 요즘에 이쪽 CDMO 쪽은 주가가 너무 꺾여있는 ST팜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그동안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선별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TV 방송에서 드리는 뷰는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계속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를
막 구분을 계속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네, 제가 공통적으로 드린 얘기가 뭐냐면 바이오주들이 이제 바이오에 비읍자만 들어가도 날아가는 때는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고시총주 위주로 타겟하셨던 분들도 후발주들을 좀 봐야 된다고는 제가 2주 전부터 좀 코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제가 플랫폼들 한번 팔고 가야 되는 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특히 알테오젠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 방송을 드렸어요. 제 유튜브 이제 근본 투자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 드렸는데 요 날이었죠.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알테오젠 처음으로 제가 매도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악재 때문이 아니고요. 알테오젠이 그동안 거의 숨도 안 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알테오젠이 거의 작년부터 해서 원웨이로 쭉 상승했는데 우리 증시가 좋았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증시 굉장히 안 좋았고 코스닥 신저가를 찍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1등으로서 계속 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당연한 조정 나와야 됩니다. 저는 한 25만 원 레벨까지는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코멘트 드렸냐, 내려왔다 이제 반등 나올 건데 파셔야 된다. 지금 반등 나왔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될 수 있는데 저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럼 그랬을 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채울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고 한번 하락하고 나면 시간 좀 걸릴 겁니다. 횡보가 좀 나올 건데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이제 다음 재료가 라이센스 아웃 같은 얘기가 나올 게 내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재료 붙을 때까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저는 그 타이밍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매도 얘기를 한번 드린 거고요. 알테오젠이 끝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필두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플랫폼이 같이 가요. 그래서 리가캠이나 ABL바이오 이쪽도 보면은 반등 나올 때 같이 이제 꿈틀 거릴 겁니다. 그랬을 때 매도를 좀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일 늦게 내려오고 있어요. 바이오 중에서. 우리 앵커님 잘 이야기 주셨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 보겠습니다.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이쪽은 사실 미리 출발했죠. 하락을. 삼바야 10월부터 내려왔다지만 이전에 8월을 고점 찍고 내려온 ST팜이라든지 9월 고점 만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한참 내려왔어요. 이쪽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CDMO 같은 경우는 12월 되면은 바이오 시큐리티법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이거 올해 통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텐데 저는 그때 수혜 가능성 하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 여기서 이쪽은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리도 먼저 잡을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보다 좀 안정적인 구간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 많이 남은 건 역시나 신약테크 쪽입니다. 유한양행이나 SK 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이쪽은 저는 CDMO랑 상당히 유사해요. 먼저 빠지기 출발한 것도 유사하고 그래서 이쪽도 먼저 조정받은 바이오테크들에서 재료가 남은 애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좀 선별화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대장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분명히 바이오 투자를 대장주 말고 어떤 스몰캡이라든지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개별 재료들 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는 바이오가 다 같이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참고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HLB라든지 제가 후발주 성격으로 얘기 드리는 게 이 두 개입니다. 셀트리온이에요. 얘네는 아예 먼저 같이 안 갔죠. 움직임도 개별적으로 갔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는 쉬고 있는데 얘네는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에 이제 비읍자만 들어가도 날아가는 때는 좀 끝났다고 좀 보셔야 되고 각각 이제 개별 재료들도 판단하셔야 되고 개별 재료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좀 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조정 많이 나온 쪽, 대장 쪽에서 조정 많이 나온 쪽을 우선 타겟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겠다 정도만 코멘트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끝나진 않았는데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워낙에 또 개별적인 뉴스에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11월 말이고 12월 달 들어가면 또 내년도 얘기가 나올 테고요. 내년도 1월에 가장 먼저 만나는 이벤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때까지 좀 끌고 가보면 어떨까? 연말연초 그 부분을 또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이게 아예 밑에서 잡은 분들 있죠? 제가 예시 대장주로 드릴게요. 알테오젠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제가 드리는 뷰의 논외인 게 아예 막 한 15만 원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20만 원 이렇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끌고 가 볼 법하죠. 네.
좀 수익이 반납 나오더라도 애초에 평단은 낮기 때문에 나는 그냥 큰 사이클 보겠다라는 거니까 이럴 때는 끌고 가도 저는 지장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코멘트 드렸던 그냥 매도하고 가자는 뭐냐면 이 모멘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주로 코멘트 많이 드리는 영역이 움직일 때 드리다 보니까 뭐 올라탔더니 지금 평단 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수익 반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좀 팔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서 내가 어디 평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뷰가 좀 갈릴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잡은 분들은 뭐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신 가격에 따라서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현재 상황을 좀 판단하시는데 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좀 가장 많이 강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쪽 수주산업 쪽 조선, 방산 이쪽에서 또 이 시간 통해서 수익도 많이 주셨고 종목도 잘 골라주셨는데요. 이들 종목이 아직도 추세선 보니까 꺾인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요목조목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주산업, 특히 이제 방산, 조선 이쪽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 드린 섹터는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주도 섹터 해봐야 많으면 한 4개, 5개 나와요. 그거 말고는 주로 타겟할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개별 성격 띄니까 급등락 반복하는 애들 제외하고요.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주도성을 띄고 있는 섹터가 조정이 나오면 우린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업황 분석은 그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대장주들 먼저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쪽 라인업 보더라도 하락 출발했죠. 지금 하락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수익 실현했어야 되고 이제 또 언제 잡을 건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당연히 좋은 섹터입니다. 방산. 여기서 최근에 시세 나온 게 이제 하나 시스템이나 이쪽인데 하나 시스템은 이제 방산보다는 오히려 미 대선이라든지 키워드가 좀 엇갈렸어요. 그래서 좀 순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타겟하시는 분들은 하나 시스템은 좀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산은 결국 지금 찬스 주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대장주 세 종목 모두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긴 해요. 아직도 가격이 좀 높은 형태라서 좀 더 소화하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입니다. 전력 설비가 지금 갈리죠.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들었던 거랑 입장이 많이 다를 겁니다. 효성중공업. 대장이 이제 대형 전력 설비에선 대장이 2개인데 얘는 위로 가는데 얘 내려갑니다. 근데 참고로 둘 다 수주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냐면 결국 또 레벨 잡는 형태가 나올 거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조정이 나오면 효성중공업이 또 올라간 타임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인 즉슨 효성중공업은 찬스로 볼 수 있겠고 HD 현대일렉트릭은 한번 수익 실현 정도 해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목 레벨 잡는 거에 따라서 전력 설비가 다 같이 또 움직이는 섹터 단위 수급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또 개별주화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또 그 때가 돼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가로 오늘 붙은 애들이 전선 쪽이죠. 대한전선이나 변압기 같이 하는 LS 일렉트릭, 가온전선 이쪽 붙었는데 사실 좀 따로 보셔야 됩니다. 대한전선은 특히 이제 악재가 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해소가 안 됐죠. 그래서 소송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전선은 어떤 측면으로 보셔야 되냐면 변압기랑 같이 가되 대장이 변압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선은 개별 트레이딩 하겠다 하는 거는 뭐 직접 하셔도 되고 뭐 데일리 트레이딩 이런 거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굵직굵직한 변압기 쪽이 내려오는 거에 좀 더 포인트 두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가 움직이는 거에는 긍정적이나 전선 쪽이 지금은 좀 무거워졌습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선주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현대중공업.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재를 별로 권장을 안 드리다 보니까 웬만하면 대장주 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오션, 자,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정도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파셔야 되는 자리 슬슬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주들도 똑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원웨이로 가지 않습니다. 올라갔으면 조정 나왔고요. 올라갔으면 조정 나왔고 올라갔으면 조정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조정대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아예 제가 올해 초반 때부터 조선주는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막 3월, 4월 이때부터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그냥 쭉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일인데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있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팔아야 되는 자리 슬슬 와갑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쪽 이제 완성 조선이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자재는 변동성이 더 튈 거예요. 기자재 뭐 성광밴드라든지 관련주 보고 계신 분들, 엔진 관련주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저는 한번 쉬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도 너무나게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 레벨, 지수 레벨이 좀 올라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 말은 고시총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조선은 아무래도 고시총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시총주 움직일 때 수급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조선주가 끝났다가 아니고 조선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수주산업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수주산업 세 가지 얘기해 주셨죠? 굉장히 좀 명확하게 솔루션을 각각 주셨는데 방산주 아직 안 끝났다. 하지만은 지금 너무 빠르게 올랐으니까 좀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좀 더 눌리면은 기회 잡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전력설비 쪽은 종목별로 키 맞추기가 좀 진행돼 있다. 따라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 현재 시점에서 좀 눌린 종목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력설비 쪽에 오늘 뉴스 하나 나와서 이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해적 케이블 규정 검토에 착수했다. 그래서 중국산 안 쓰고 우리나라 거를 쓰게 되면은 반사이익이 좀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한 번 더 부스터 역할을 한 상황인데요. 이 소식은 뭐 계속해서 호재가 될까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우선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어떤 계약 이슈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또 계약 이슈로 이어진다라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적 케이블이 우리가 주력이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글로벌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럼 미국이 주력으로 가게 되려면은 미국이 어느 정도 파이는 가져와 줘야 되고 그 수주가 어디 기업에 들어갈 거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엔 LS 아니면 대한전선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제가 여기서 코멘트 아까 드렸던 게 소송 이슈도 지금 걸려 있죠. 그래서 전선 쪽을 제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대놓고 수출 데이터가 좋은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전선주는 좀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풀려나가는 과정을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 전력 설비할 때 이 현대 일렉트릭하고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의 차트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효성중공업은 최근에 이 그룹사 이슈가 좀 있잖아요. 효성화학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부분이 전반적인 효성그룹주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인데 효성중공업은 안전할까요? 저는 일단은 괜찮다고 봅니다. 워낙 효성중공업의 수주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또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겪었잖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한 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아무리 수출 데이터 좋고 뭐 수주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효성중공업도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조정 나올 때 세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한번 나올 때 세게 빠져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결국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좀 열어두고 저는 찬스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한 번에 뭐 센 비중을 들어간다라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주셨던 악재 해소도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룹주 입장에서 조정 나오는 걸 찬스로 보되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뉴스가 좀 많아서 이것저것 질문을 드렸는데 수주산업 가운데 또 조선은 수익 많이 내셨죠? 지금은 일부 챙겼다가 아마 이 시간에 다시 시그널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주산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시죠? 네, 맞습니다. 매주 월수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 라이브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주로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이랑 커플링 되는 측면이 있고 디커플링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증시가 굉장히 낮은 레벨에서 출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둘 다 포함해서 시장 얘기 좀 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